안녕하세요, 해버치입니다. R50이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해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경험해보기 위해 친구 그냥 앉혀놓고 테스트 촬영을 해봤습니다. 전 카메라 자체를 처음 사봤기 때문에 ISO, 셔터 스피드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캐논에서도 R50을 고급기로 분류해놓은 만큼 저처럼 카메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사진입니다. R50에는 초보를 위한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바로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 브라켓팅, 어드밴스드 A+입니다. 이 3가지 모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비교분으로 아이폰 12 프로맥스 기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 사이드 상단 부분에 전등을 켜놓은 상황이고요. 집에서 친구 앉아보라 하고 딱 한 번씩 찍었습니다. 이제 캐논 R50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딱 한 번씩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먼저 장면에 대한 최적의 설정을 자동으로 구상한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입니다. 자동이 싫다면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배경 흐리기, 밝기, 콘트라스트, 채도, 색조 등 몇 가지 설정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전 가장 기본으로 촬영했습니다. 아이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아이폰, 오른쪽이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입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브라켓팅입니다. R50에 탑재된 새로운 옵션인데요. 기본 설정 외에 밝기와 색조가 다른 3장의 사진을 자동으로 촬영해서 총 4장의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기본 설정이며 자동 설정 1, 자동 설정 2, 자동 설정 3입니다. 4장을 같이 보여드리면 이러합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죠. 아이폰과 어시스트도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초보 입장에선 그냥 어시스트만 사용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다음은 어드밴스드 A+입니다. 이건 노출 차이가 큰 장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모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별로인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와 비교를 해보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캐논 홈페이지에서는 역광 혹은 야경에서 강점을 발휘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저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으니 이렇게 별로인 거겠죠? 특정한 환경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모드일 듯해서 이것도 얼마나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2가지 단점이 있는데 우선 화각이 좁아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른쪽에 인터폰이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셔터를 누르면 이미지 연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바로 촬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다음은 모드가 아닌 화질에 따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50은 로우 파일에서 2가지, JPEG에서는 7가지의 화질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로우 파일은 전문가분들의 호정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JPEG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차이를 느끼셨나요? 6번째 사진에서 갑자기 밝아져서 비교 자체가 힘든데 그냥 제 결론은 핸폰이나 22.7인치 모니터까지도 어느 화질이든 큰 차이를 모르겠다였습니다. 제가 막눈이란 얘기였죠? 그리고 다음은 하이브리드 오토입니다. 하이브리드 오토는 아이폰의 라이브 포토와 같이 사진 촬영 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주는 모드입니다. 잘 활용하면 감성 브이로그 만들 때 쓸 수 있을 거라 하는데 이건 역시 잘 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씬 모드입니다. 씬 모드는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최적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인물 사진, 단체 사진, 풍경 촬영, 파노라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피도 찍어보고 풍경도 찍어보고 클로즈업, 음식점도 찍어봤는데 이러한 모드들이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가, 어떤 때는 씬 모드가 더 잘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확실히 빛의 양, 배경 등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효과입니다. 필터 효과는 솔직히 쓸 일 없을 것 같으니 그냥 훅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친 흑백, 소프트 포커스, 어안 렌즈, 수채화, 토이 카메라, 미니어처, HDR 아트 4종 효과 등 다양한 효과들이 많으나 요즘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 적용 가능한 것들인지라 기본으로 찍고 후보종으로 이러한 필터를 씌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 동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R50은 4K 30프레임까지 논크롭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해서 편집할 때 1080 60프레임으로 조정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대로 화각을 다 살리기 위해선 수평 레벨 모드, IS 모드를 다 꺼줘야 합니다. 이 모드들은 화각을 다 잘라내서 보정해주는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이 모드들을 다 켜놨다가 화각이 왜 이렇게 좁지 하고 멍청하게 몇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1080 60프레임으로 변경 후 촬영 중입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결과물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1080 60프레임 결과물이 나쁘지 않다면 용량 문제도 있고 하니 이걸로 앞으로 촬영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캐논 R50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며칠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입니다. 제가 착각했던 게 그냥 막연하게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는 대충 찍어도 좋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고성능 수동기어 자동차를 구매해놓고는 오토처럼 엑셀만 밟고 이거 빠르다며
왜 안 나가?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이제 사진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다는 글들 많이 봤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막 찍기에는 분명 자동 보정해주는 스마트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셔터 누를 때의 그 느낌, 그리고 셀피 스크린으로 나를 보면서 찍는 그 느낌 때문에라도 전 아직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외부에서 카메라 들고 촬영하기에는 많은 용기와 배려가 필요하겠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카메라 들고 찍으려고 하면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고 황급히 고개 돌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촬영해요 하는 게 더 도드라져 보일 테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DJI 포켓3가 빨리 출시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50을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R10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R50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이야기한 초보를 위한 모드들 때문이었는데요. 막상 써보니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공부해서 잘 써야 한다면 R10이 조작부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고, 지금 캐논 홈페이지에서 R10 정품 등록 이벤트도 새로 열렸기 때문에 R10의 메리트가 더 올라간 느낌입니다. 조금 더 작고 가볍고 귀엽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신다면 R50이 좋겠지만 R10이 R50보다 한 단계 위급 기기이기도 하고 가격도 싸고 사은품도 비싼 걸 준다 하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고민만 하다가 새로운 기종이 또 출시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